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가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 또 2021년 제36회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기출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 마지막 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68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69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부채가 없어졌다며 찾아다니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첫 번째, 부채 대신에 선풍기를 쓰자고 한다. 두 번째는 부채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설명한다. 세 번째, 나중에 사줄 테니 기다리라고 말한다. 네 번째, 찾아주겠다며 어떤 부채인지 물어본다. 똑같은 부채를 준비했다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네, 이건 우리가 물건이 없어졌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는 물건이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물건 같은 것을 자주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대상자가 물건을 찾도록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잃어버리거나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물건을 찾은 경우에는 대상자를 비난하거나 훈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은 부채를 준비했다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보따리를 싸서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이네요. 첫 번째, 애완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아들 집에 주소를 말해보라고 한다. 밖에 어두워서 못 간다고 이해시킨다. 보따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긴다. 아들 집에 어떻게 갈 것인지 물어본다. 여기에서는 답이 뭐냐면 이건 석양 증후군이죠. 석양 증후군이라는 것은 낮에는 유순했다가 해질녘이 되면 갑자기 대상자가 혼란해지고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자와 해질녘에는 대상자와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고, 그래서 뭐 애완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낮 시간에 활동을 좀 더 많이 하게 한다든지, 그렇다고 신체적 제한을 가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심하면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서 산책을 한다든지, 그리고 따뜻한 음료수나 등 마사지, 음악 듣기 같은 거 제공하고, 그리고 텔레비전 같은 거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래서 애완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네. 71번 보시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인지를 자극하기 위한 일기쓰기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중증 치매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적성한 일기 내용에 대해서 대화한다. 형식 없는 빈 종이에 쓰게 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관심사를 주제로 쓰게 한다. 그리고 대상자의 계산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작성한 일기 내용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 어떤 내용인지, 과거의 얘기인지 이렇게 해서 대상자에 통해서 계속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보통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한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대상 같은 경우는 뇌졸중으로 인해서 신체에 문제가 있을 때 인지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와상생활, 침대에서 누워서만 생활을 많이 하거나 혼자서 움직이기 힘든 대상자를 위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일기쓰기라든지 치매에 대해서 인지 기능이 거의 정상인데 이런 기능 훈련에 관심을 보이는 대상자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작성한 일기 내용에 대해서 대화한다라고 이게 맞네요. 2번 보시겠습니다. 대상자가 남편에 대한 험담을 할 때 대처 방법은 이라고 했네요. 못 들은 척하고 화제를 돌린다. 두 번째는 험담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남편이 잘못한 것이 맞는다면 맞장구를 친다.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스스로 잘못한 일이 없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뭐 남편이 잘못한 것이 맞장구를 친다든지
못 들은 척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야기를 들어줄 경청이 좋다고 했죠. 경청은 대상자가 얘기하는 경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뭐 맞장구를 친다 이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며칠째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는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진작에 갈아입었어야 했어요. 속옷을 갈아입기 귀찮으신가 봐요. 다른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싫어할 거예요. 오늘 또 속옷을 갈아입고 싶지 않으시군요. 건강을 해칠까 되어 갈아입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네요. 그래서 나 전달법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 나를 주어로 해서 말하는 건데 상대방의 행동과 상황은 그대로 비난 없이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하고 전달한 말을 건너는 후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듣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건강을 해칠까 염려되어서 갈아입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좋겠네요. 네. 5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74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사람, 장소, 시간, 날짜에 대한 정보를 자주 인식시킨다. 이것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진압력장애, 주의력 결핍장애 뭘까요? 여기서는 사람, 장소, 시간, 날짜에 대해서 정보를 자주 인식시킨다. 이것은 진압력장애가 있는 환자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죠. 진압력이라는 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말할 때 대상자의 이름을 말한다든지 본인의 이름을 말한다든지 거기다 이름을 써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지나가는 시간에다가 장소는 여기는 어디고요. 여기는 지금 오늘 몇 시고요. 12시니까 식사를 하셔야죠. 뭐 이런 날짜에 대해 정확하게 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진압력 장악이 될 것 같습니다. 75번 보시겠습니다. 송편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 대상자가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여 머뭇거릴 때 돕는 방법은 1번 대신 만들어준다. 2번째 큰 소리로 반복하여 설명한다. 3번째 천천히 시범을 보이며 함께 만든다. 4번째 스스로 만들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 5번째 다른 대상자와 비교하여 경쟁심을 자극한다. 이것은 뭐냐면 대상자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제대로 이제 따라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시범을 보이면서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신 만들어주는 것은 이것은 대상자의 성취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좋은 것이 아니고 큰 소리의 반복한 이분이 청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기 때문에 천천히 시범을 보이면서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다 만든 다음에 격려할 수 있도록 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76번 보시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짧은 파마머리를 한 요양보호사만 보면 여보라고 부르며 따라다닐 때 반응으로 오른 것은 네 여보 부르셨어요. 2번째 저를 그렇게 부르면 싫어요. 3번째 할머니가 보고 싶은가 봐요. 어르신 증상이 악화되니 걱정되나요? 5번째 따라오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라고 하네요. 여기서는 3번째가 답이겠죠. 그래서 할머니가 보고 싶은가 봐요 라고 나서 대상자의 감정이 어떤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할머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수 있어 그 옛날의 과거의 할머니와의 그 생활을 갖다가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인지기능이 거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요. 과거를 회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되겠네요. 7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이라고 했네요. 첫 번째 설사복통을 호소하는 대상자. 2번째 운동 직후에 혈압이 상승한 대상자. 손가락을 베어서 출혈이 있는 대상자. 발목 염자로 통증을 호소하는 대상자.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호흡이 곤란한 대상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대상자의 기도 유지겠죠. 그래서 얼굴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기도가 부어가지고 호흡 곤란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심장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유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화상 환자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찬물에 15분 이상 화장했을 때는 찬물에 담글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깨끗한 차가운 물수건으로 환부에 물수건을 감싸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벗기기 힘든 의복 같은 경우는 벗기지 말라고 잘라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신구르 같은 경우 반지라든지 팔찌 귀걸이 같은 최대한 빨리 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종으로 인해서 못 뺄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빼내도록 하고, 그리고 손상 부위에 물집 같은 건 터뜨리지 않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 모를 때는 반드시 화상 부위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환자가 호흡을 곤란했을 때 기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78번 보시겠습니다. 대상자의 왼쪽 팔에 출혈이 있을 때 지혈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해서 혈액이 심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팔을 들고 있어야겠죠. 왼쪽 팔을.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1번일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출혈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0.95리터 이상을 하게 되면은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혈을 가장 먼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혈액을 만들 때는 깨끗한 장갑을 착용하고, 그리고 출혈 부위에 멸균거즈를 이용해서 직접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멸균거즈 위에 압박 분대를 갖는데 너무 꽉 조이지 않도록 혈액순환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도록 한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우리 79번 보시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 선과 왼쪽 중간 빗장표 밑에 붙인다.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쇼크 버튼을 누르고 1분 후에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심장 리듬은 5분마다 자동 분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순서를 보시면요, 우선 어떻게 하냐면 전원 켜기, 가져오자마자 전원을 켜야 됩니다. 그리고 패드를 부착해야 되는데, 패드는 오른쪽 쇄골에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 겨드랑이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심장 리듬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때 심장 리듬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모두 비켜나세요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CPR을 하지 않도록, 심장 마사지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세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도 다시 우리가 모두 비켜나세요 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CPR, 심장 CPR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재세동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것은 여기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켜는 게 이게 답이 되고요. 그리고 패드를 오른쪽 대상자 아니죠. 이건 왼쪽이겠죠. 그죠? 왼쪽. 그리고 이게 오른쪽이고요. 네. 그리고 분석도 가슴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비켜나세요 라고. 왜냐하면 심장 리듬 분석하는데 계속 가슴 압박하면은 심전도가 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비켜나세요. 쇼크 버튼을 바로 누르고 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CPR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심장 리듬 분석은 매 2분 간격으로, 5분마다 아니라 2분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80번 보시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우리가 팔은 일직선으로 뻗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슴하고 우리가 몸하고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엉덩이를 들어주시는 게 좋겠죠. 손바닥으로 힘이 아니라 우리가 어깨에 힘으로써 같이 눌러줄 수 있도록, 팔을 구부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답은 1번인 것 같고요. 2번은 팔을 구부려서 안 되고, 3번은 엉덩이가 앉아져 있죠. 그래서 안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힘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대상자하고 가까이 닿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앞으로 너무 쏠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정확하게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1번이 여기 부위가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번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심폐소생술 순서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반응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슴을 압박을 바로 시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기도 유지, 그리고 인공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태를 확인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상태 확인, 반도각의 인상이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 압박은 몇 대 몇? 30대 2로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구조자가 이를 때도 30대 2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회복 자세 같은 경우는 대상자의 몸 앞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려서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의 답은 1번이고요. 예, 오늘은 36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기출문제를 가지고 풀어봤습니다. 오늘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11월에 다가오는 시험을 위해서 모의고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